안녕하세요, 맛조개입니다. 트럼프는 폭동 전에 선동적인 연설로 법적 위험에 직면했는가? 대통령이 폭도를 조직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라고 와우밍주 공화당 하원의원 리즈 체니는 폭스뉴스에 알렸다. 현재 민주당은 낸시 펠로시를 중심으로 하여 트럼프가 주도한 시위를 폭동이라고 말하며 트럼프를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상황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낸시 펠로시는 트럼프는 위험한 인물이다. 그러니 부통령과 지금의 강요들이 트럼프 해임을 해야 한다 라고 펜스에 트럼프 해임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펜스는 물론 한 번 거절했지만 펠로시는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펠로시는 이번에도 거절하면 하원 의원 쪽에서 탄핵을 진행하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가 이렇게 탄핵을 진행하려는 이유는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될 수 없게 만들려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탄핵이 된 대통령은 다시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없다 라는 거짓 트위터에 의해서 소문이 흘려졌기 때문입니다. 사실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탄핵을 당한다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에 다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선거 출마를 막으려면 다시 의원들이 투표로 정하는 것이 바르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중공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타이완을 방문할 것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미국 국무부 대변인인 모건 오테이거스는 만약 폼페이오가 타이완을 방문하게 된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마지막 외국 방문이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과연 그렇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죠? 아무튼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타이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다른 새로운 전략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중국 공산당은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하며 그들 자신의 거짓된 사상을 믿으면 안 된다. 그들의 걱정스러운 공포 외교는 부적절하고 위험하다 라는 연설을 했습니다. 미, 대만 관계의 자율규제 해제. 대만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미국의 믿을만한 파트너이지만 국무부는 수십 년 동안 우리의 외교관, 서비스 등 상호작용에 복잡한 내부 규제를 만들어 왔습니다. 왜? 중국의 공산당을 달래기 위해서. 하지만 이제는 하지 않습니다. 이 정책은 미국이 이제 중국 공산당의 하나의 중국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미국이 이렇게 중국을 압박하는 모습은 처음이 아닙니다. 2018년에 미국은 대만 여행법이라는 법을 냈었죠. 대만 여행법은 그 내용이 뭔가 거창한 것을 담고 있거나 미국과 대만의 상호 방위 조약도 아닙니다. 그저 미국의 행정부 고위 관리가 대만을 방문하고 대만의 고위 관리 역시 미국에 방문할 수 있도록 만든 발판 같은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미국과 대만 정부 간의 공식 회담도 가능하도록 만들었기에 중국은 하나의 중국에 대만을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었기에 싫어했죠. 이렇게 정부끼리 회담이 가능해졌지만 그래도 여러 제약은 남아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군사와 외교권입니다. 미국의 군인과 대만의 군인은 교류가 불가능했습니다. 이건 미국의 국무장관이 스스로 제약을 걸었던 상황이죠. 이 군사와 군사의 외교는 정말 큰 일이기에 이것을 해버린다면 중국의 공산당에 하나의 중국을 부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폼페이오는 이 군사적 제약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외국권에서도 타이완 외교부 장관은 워싱턴 DC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없애버리면서 이제 미국은 완전히 대만을 하나의 국가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에 대만은 엄청 기뻐하고 있죠. 미국과 대만의 이중 국적자이면서 미국의 대만 대사인 샤오 메이치는 수십 년간 차별이 없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여기서 유엔 주재 미국 대사 켈리 크래프가 대만에 직접 가게 되었습니다. 아직 폼페이오가 갈지는 모르겠지만 트럼프 정권의 외교관이 대만에 직접 간다는 것은 큰 업적이 되겠죠. 이러한 것은 미국이 대만을 지원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로 보입니다. 사실 이런 정책은 트럼프 정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의회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대만에 대한 지원을 동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모습에 중국 공산당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폼페이오 국장은 대만 당국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도 있다. 중국의 언론입니다. 여기서 중국은 이러한 움직임은 타이완 해협에 구조적으로 평화를 훼손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수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중미 노력을 위태롭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끔찍한 결과는 누구의 예측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라면서 매우 화를 내고 있는 상황이죠. 또한 차기 바이든 정부가 현 정부의 최후의 관기에서 내린 결정을 전복하고 폼페이오와 같은 정치인이 실질적인 행동을 취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중국은 미국에게 단호하게 반대하는 결의를 분명히 보여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바이든 정부는 중국이 하는 말을 들어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쪽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떠한 분이 중국 공산당은 트럼프 정부보다 바이든 정부가 더 싫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중국 공산당은 트럼프 정부보다 바이든 정부를 더 좋아합니다. 단순하게 중국과 바이든이 숨은 커넥션이 있어서 그렇다라는 게 아닙니다. 정책상으로 바이든의 정책이 중국에게 이득이 되는 게 더 많기 때문이죠. 가장 간단하게 북한의 문제를 살펴보면 지금 중국과 미국의 대립 속에서 한국이라는 미국 동맹국과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북한이 국경을 맞닿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북한을 미국 우호국으로 바꾸려는 모습을 자주 보여왔습니다. 만약 이것이 성공한다면 북한과 한국이라는 완충제가 사라지고 중국은 미국 우호국과 직접 국경을 맞닿게 되는 상황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중국은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절대 중국은 트럼프보다 바이든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부정선거 문제로 미국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미국의 좌우 양측은 중국은 죽인다 라는 정책은 일치하여 합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정말 부럽습니다. 좌우가 보수와 진보가 비록 그 목표에 가는 방향은 다르더라도 같은 목표를 가지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은 나라가 미국이죠. 좌우가 서로를 죽이려 들지 않는 모습이 정말 부럽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이상 맛쪽이었습니다.